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젖줄이 되어 찬란한 문명을 싹 틔우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주인공, 바로 황하가 그렇습니다. 이 강은 오랫동안 어머니 강이라 불리며 중국 문명의 요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중국인의 근심이라는 아픈 별명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한 줄기 강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잉태하고 보듬는 어머니의 품이면서도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파괴의 신이 될 수 있었던 황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담긴 고난과 지혜, 그리고 문명의 서사를 함께 탐험해보시죠. 인류 문명의 가장 깊고 오래된 뿌리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적응하며 마침내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인류의 끈질긴 생명력과 놀라운 지혜를 탐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명의 태동을 엿보는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인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황하 유역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강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실어나른 비옥한 황토는 드넓은 평야를 형성했고 이곳에 정착한 초기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죠. 사람들은 강가에 터를 잡고 움집을 지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넉넉한 강물은 농경을 가능하게 했고 씨앗을 뿌리면 고스란히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땅이었으니까요. 황금빛 물결이 굽이굽이 흐르는 황하의 웅장한 물줄기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대지를 가로지르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곳에 터를 잡은 이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황하는 초기 인류에게 더없이 너그러운 어머니의 품이자 경이로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또한 함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황하의 물길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힘을 품고 있었죠. 평화롭던 강물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불어나 마을을 덮치고 애써 일군 농경지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하가 선사하는 기대감과 경외감 뒤편에는 언제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미지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강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관계는 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내 현실이 되곤 했습니다. 잦은 범람은 고대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흙탕물에 잠겨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힘들게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강물에 맞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람과의 사투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고대인들의 지혜와 기술을 축적하는 위대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다지고 돌을 옮겨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작업이었기에 온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만 했죠. 서로에게 의지하며 흙을 나르고 물길을 돌리기 위한 원시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며 밤낮 없이 땀 흘렸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속에서도 서로 식량을 나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굳건한 연대감을 다져갔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투쟁 속에서 황하 문명의 굳건한 기초가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이 주는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더 큰 지혜를 싹틔웠던 것이죠. 그들의 땀과 노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문명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강과의 사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빚어내는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황하가 남긴 황토는 때로는 재앙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고대인들에게는 귀한 자원이 되어주었죠. 그들은 끈적하고 부드러운 진흙을 주워 담아 손으로 빚고 불에 구워 단단한 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을 담고 곡식을 저장하며 심지어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그릇으로까지 활용했으니 황하의 진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삶의 도구이자 문화의 씨앗이 된 셈이죠. 강은 또한 풍요로운 생계를 선사했습니다.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식량원이 되어주었고, 강을 따라 흐르는 물길은 비옥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범람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강이 주는 혜택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들은 강에 의지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지혜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언제 다시 거친 물살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죠. 이처럼 황하를 극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욱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거대한 청동기 문명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황하가 주는 끊임없는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단련하고 이대한 문명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드넓은 황하 유역에 펼쳐진 잘 정돈된 경작지와 관계시설은 그들의 땀과 노력이 빚어낸 문명의 흔적이며, 강을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초기 도시의 모습은 황하가 단순한 강이 아닌 문명의 요람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렬한 생명력을 품은 황하가 단순한 요람을 넘어 체계적인 사회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황하의 변덕스러운 흐름은 고대인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었죠. 하지만 재앙 극복 과정에서 인류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강물 범람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경작지 휩쓸려가는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 위에 더 큰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황하 문명의 상징인 빛나는 청동기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복잡한 기술은 한두 명의 숙련된 장인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광산에서 원료 캐내고 뜨거운 불로 녹여 틀에 붓고 섬세하게 가공하는 모든 과정은 수많은 전문가와 노동자 협업이 필수적이었죠. 이는 사회가 농업 넘어 전문 기술과 예술 발전시킬 여유와 조직력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황하의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인류는 더욱 단단해지고 협력하며 마침내 거대한 문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단한 뿌리 위에서 황하 문명은 비로소 체계적인 사회 조직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범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를 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강의 물길을 다스리는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둑을 쌓고 물길을 파고 관계시설을 만드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요구되었죠. 이러한 치수 사업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노동력 관리와 지휘 체계를 필요로 했고, 이는 곧 사회 조직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누가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생겨났을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국가 형태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치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가 필요했고, 이러한 리더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갔죠.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닌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지도자로 추대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계층 분화의 시작이었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초기 국가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황하의 물을 성공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서 농경지는 더욱 비옥해지고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잘 정돈된 경작지와 효율적인 관계시설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했고, 이는 곧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농사만 짓는 대신 누군가는 정교한 청동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도시의 성벽을 쌓고, 또 누군가는 재래의식을 주관하는 등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나누게 된 것이죠. 특히 청동기 유물들은 당시 황하 문명의 기술력과 사회적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 의뢰용으로 사용되던 섬세하고 거대한 청동기들은 당시 지배계층의 권위와 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유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물을 채취하고 재련하고 주조하는 고도의 기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 그리고 장인들을 조직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황하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도전하며 인류에게 지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자 문명 발달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자연의 거대한 힘을 극복하고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욱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마침내 거대한 문명의 초석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강을 중심으로 번성하는 초기 도시들의 전경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인간의 지혜와 끈기가 빚어낸 경이로운 성취의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황하를 극복하며 피어난 이 문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는 위대한 서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약해 보였던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과 지혜로 문명을 일궈냈는지 그 경이로움과 깊은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죠. 황하는 그렇게 인류 문명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그 지혜와 의지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